며느리 소원, 오늘도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치 속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은 각자 산으로 향합니다. 서로 정반대의 소원을 품은 채. 그날 밤, 하늘이 심상치 않게 울부짖고 두 사람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하룻밤새 몸이 바뀌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 3대째 학문으로 이름을 이어온 유씨 가문의 안채에는 이른 새벽부터 인기척이 끊이지 않았다. 안주인 대부인 한 씨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몸소 부엌을 살피고 곳간에 곡식을 세고 종들의 게으름을 눈으로 확인해야 비로소 직성이 풀리는 성정이었다. 대문 안 모든 일은 한 씨의 손끝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고 종들은 물론 며느리조차 그 앞에서는 숨소리를 낮추곤 했다. 시집 온 지 3년째인 며느리 소원은 그런 시어머니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다. 소원은 새벽 인시부터 일어나 우물가에서 새순물을 데우고 조반 준비에 손을 보탰으며 행여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온종일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밥상에 국간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반찬의 색이 어제와 같아도 한 씨의 잔소리는 어김없이 이어졌다. 그날 아침도 소원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어 잠시 주춤했는데 마침 부엌을 지나던 한 씨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서야 어찌 이 집안 살림을 맡기겠느냐.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니 매사가 이 모양이지. 한 씨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차가웠다. 소원은 대인 손을 뒤로 감춘 채 고개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나직이 답하는 소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나 속으로는 억울함이 조용히 차올랐다. 대인 손끝의 아픔보다 매번 트집 잡히는 서러움이 더 컸다. 그러나 소원은 겉으로 내색하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마당을 쓸던 어린 계집종이 발을 헛디뎌 넘어져 올 때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옷자락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다친 무릎을 어루만져 주는 정 많은 사람이었다. 종들은 그런 소원을 두고 몰래 수군거리곤 했다. 세아 씨는 참으로 마음이 고우신데 마님은 어찌 저리 매서우실꼬. 쉿, 누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나네. 하지만 아무도 대부인 한 씨의 속사정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 한 씨는 종종 홀로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 눈빛에 서린 쓸쓸함을 알아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대감은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거나 서책에 파묻혀 지내는 날이 많았고 안채에는 발걸음이 뜸한 지 오래였다. 부부간의 정겨운 말 한마디조차 근래에는 듣기 어려웠다. 한 씨는 그 허전함을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않았고 다만 집안 살림을 더욱 억척스럽게 다잡는 것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했다. 며느리에게 유독 엄한 것도 어쩌면 그 쓸쓸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몰랐다. 유씨 가문의 하루는 겉으로는 반듯하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저마다 말하지 못한 서러움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조반상을 물린 뒤 소원은 뒤뜰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아 손등의 화끈거림을 가만히 매만졌다. 담장 너머로는 이웃한 절의 풍경 소리가 은은히 실려왔다. 소원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낮게 혼잣말을 흘렸다. 어머님도 언젠가 저와 같은 며느리였을 터인데
어찌하여 저를 이리도 매정하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대답해 줄 리 없는 물음이었다. 그때 방 안에서는 대부인 한씨 역시 홀로 앉아 문살 틈으로 새어드는 볕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씨의 손끝에는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쥐어준 오래된 놀이개가 있었는데 근래 들어 부쩍 자주 꺼내보는 물건이었다. 나도 한때는 저 아이처럼 여력건을 언제부터 일이 모질어졌는지 나조차 모르겠구나.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속내를 알 리 없었다. 그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서러움을 아는 채 같은 하늘 아래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덧 시제가 다가오면서 유씨 가문은 온 집안이 분주해졌다. 조상을 모시는 제사인 만큼 대부인 한씨는 평소보다 갑절은 더 엄격하게 안팎의 일을 살폈다. 제기를 닦는 손길 하나, 과일을 괴는 순서 하나까지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한씨의 지론이었다. 소원은 며칠 전부터 잠도 줄여가며 제수 음식 준비에 매달렸다. 대추와 밤을 고르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손끝이 쉴 새가 없었다. 그러던 중 제상에 올릴 배를 깎던 소원의 칼끝이 미끄러지며 배 한 알이 반으로 쪼개지고 말았다. 하필 그 배는 가장 실하고 고운 것으로 골라둔 것이었다. 소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급히 다른 배를 찾았으나 마침 안으로 들어서던 한씨의 눈에 쪼개진 배가 먼저 들어오고 말았다. 이걸 어찌 제상에 올리려 했느냐. 조상님께 흠 있는 과일을 올릴 셈이었더냐. 한씨의 목소리가 부엌 안을 쩌렁하게 울렸다. 종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고 소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소인의 부주의였습니다, 어머님. 곧바로 다른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부주의라는 말로 될 일이더냐. 조상을 섬기는 일에 정성이 부족하니 매사가 이 모양이지. 내가 이 집 며느리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아직도 멀었구나. 한씨의 꾸짖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지나가던 도현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으나 차마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소원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키며 다시 배를 깎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려 오히려 더 서툴러졌으나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한바탕 꾸지람이 지나간 뒤 곁에서 나무를 다듬던 늙은 친모가 소원의 소매자락을 슬쩍 끌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다. 세아씨, 너무 마음 상해 마세요. 마님께서 원래 시제 때만 되면 더 예민해지시니 이 시기만 지나가면 또 잠잠해지실 겁니다. 소원은 애써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시울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녁 무렵 시제상이 차려지고 향불이 피어오르는 동안 소원은 두 손을 모으고 조상님께 정성껏 절을 올렸다. 겉으로는 흠 하나 없이 마무리된 제사였으나 소원의 마음속에는 낮의 서러움이 그대로 얹혀 있었다. 그날 저녁 제사가 무사히 끝난 뒤에도 소원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서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여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으나 다음 날이면 또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소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문 밖에서는 늦은 밤 도현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방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다. 그는 아내가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으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마음만 무거워질 뿐이었다. 한편 안채로 돌아간 한씨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며느리를 매섭게 다그친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자꾸 맴돌았다.
그러나 한 씨는 그 마음을 애써 눌러 삼키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시집살이란 본디 그렇게 배우는 것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배웠다고. 그 되냄 속에는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오래된 상처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뒤로도 소원의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겉으로 내색하는 법이 없는 것이 소원의 오랜 버릇이었다. 그날도 소원은 새벽부터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부엌일을 돕던 어린 계집종 복순이 손목을 접질려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다. 복순은 다칠까 겁이 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말을 안 했느냐. 어서 이리 내밀어 보아라. 소원은 복순의 손목을 살피며 나직이 나무랐다. 곧장 헛간에서 쑥을 찾아와 찌은 뒤 손목에 감싸주고 복순이 몫에 아침 일까지 서둘러 대신 처리해 주었다. 이른 새벽부터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동이를 나르고 조반상 나물까지 손수 묻히느라 소원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맺혔다. 복순이 미안해하며 눈물을 글썽이자 소원은 도리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도와준 걸 굳이 마님께 알릴 것 없다. 그저 다음부턴 아프면 바로 말하거라. 이런 소원의 마음 씀씀이를 아는 이는 엿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소원은 그저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정작 그 속에는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누구보다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복순뿐 아니라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친모나 마당쇠들도 은근히 소원의 이런 성정을 알고 있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다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소원의 곁을 슬며시 지켰고 소원 또한 그런 이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언젠가 마당쇠가 무거운 장작을 나르다 넘어졌을 때도 소원이 가장 먼저 달려가 다친 곳을 살피고 물 한 잔을 손수 떠다 준 일이 있었다. 다만 대부인 한 씨 앞에서만큼은 그 어떤 다정함도 좀처럼 드러낼 수 없었다. 그날 밤 소원은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감을 손에 쥔 채 낮에 일을 되새겼다. 손끝은 바쁘게 움직였으나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을 헤맸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말들이 떠올랐다가 이내 복순의 고마워하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바늘땀이 삐뚤어지는 것도 모른 채 소원은 낮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내 마음이 이리 무거운 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구나. 서방님께도 어머님께도. 창밖으로는 늦여름 풀벌레 소리가 나직이 들려왔다. 소원은 잠시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방문을 살짝 열어 마당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안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소원의 마음을 더 쓸쓸하게 했다. 문득 시집 오기 전 친정에서 지내던 나날이 그리워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냈다. 같은 시각 사랑채에서는 저녁상을 마주한 유대감과 한씨 사이에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았다. 한씨가 조심스레 집안일을 몇 마디 아뢰어도 유대감은 짧게 그리하시오 한마디로 답할 뿐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상을 물린 뒤 유대감은 서책을 펼쳐 들었고 한씨는 그런 남편의 등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침묵은 이미 오래된 것이었으나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한씨는 방을 나서며 문득 젊은 시절 유대감과 나누던 다정한 말들을 떠올렸으나 그 기억조차 이제는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마루를 건너 안채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씨의 손아래 시누이인 정씨 부인이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 삼아
유씨 가문을 찾았다. 정씨 부인은 오라비댁인 한씨와 오랜 세월 정을 나눈 사이로 안채에 들어서자마자 한씨의 낯빛부터 살폈다. 형님, 요즘 부쩍 야위신 듯합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신지요? 안색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별일 없다. 그저 요즘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갈 뿐이지. 한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돌렸으나 정씨 부인은 오랜 세월 지켜본 눈으로 그 안의 그늘을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안채 마루에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이런저런 집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정씨 부인은 문득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물었다. 오라버님과는 요즘 어떠십니까? 예전만큼 다정한 말씀은 나누시는지요? 그 물음에 한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찻잔을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젊은 시절 유대감은 한씨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다. 혼인 초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루에 나란히 앉아 시를 주고받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때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 일이 되었는지 한씨 스스로도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집안일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좀처럼 알 길이 없었다. 한씨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끝을 흐렸다. 부부간에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 나이가 들면 정도 무뎌지는 법이지. 정씨 부인은 그 말에 담긴 쓸쓸함을 알아채고 더는 캐묻지 않았다. 다만 헤어지기 전 대문 밖까지 배웅 나온 한씨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조심스레 한마디를 건넸다. 형님, 마음이 어지러우실 때는 비싼 산신당에 한번 다녀오시지요. 그곳에 정성을 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하더이다. 저도 근심이 있을 때면 종종 다녀오곤 합니다. 한씨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으나 정씨 부인이 떠난 뒤에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 저녁이 되어 홀로 방에 앉았을 때 한씨는 문득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다. 시집 온 첫해 자신을 매섭게 몰아붙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때는 그저 야속하고 서럽기만 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어느새 자신 역시 며느리에게 그때와 다르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으나 그 생각은 이내 스스로 밀어냈다. 한편 그날 오후 소원 역시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늙은 친모로부터 같은 산신당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들었다. 친모는 물동이를 함께 이며 나직이 말했다. 그 산신당이 영험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세아 씨도 언제 한번 다녀오시지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엔 그만한 곳이 없다더군요. 소원은 그저 웃어넘겼으나 마음 한편에는 그 이야기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우물가에서 돌아오는 길, 소원은 물동이를 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산신당이 있다는 뒷산 쪽을 바라보았다. 언제고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러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듯 들었으나 시집살이에 매인 몸으로 그럴 짬을 낼 수 있을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정했다. 한씨는 아침 일찍 몸종 하나만 데리고 비싼 산신당으로 향할 채비를 했다. 평소라면 집안일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던 한씨였기에 집안종들은 저마다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한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한마디만 남긴 채 대문을 나섰다. 가마도 마다하고 걸어서 산길에 오른 것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산길을 오르는 한씨의 걸음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도 조심스러웠다. 한편 소원은 난 무렵 시어머니가 출타한 틈을 타 조심스레 시간을 냈다. 마침 도현이 벗들과 서원에 나가고 없던 날이라 소원은 잠시나마 짬을 낼 수 있었다. 소원은 늙은 친모에게 산신당으로 가는 길을 물어 홀로 뒷산을 올랐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내내 소원의 마음 속에는 온갖 상념이 뒤엉켰다. 치맛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어야 했지만 소원은 개의치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신당은 작은 규모였으나 오래된 소나무들에 둘러싸여 신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처마 밑에는 색바랜 오색 천 조각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낡은 향로에서는 옅은 향내가 은은히 퍼져 나왔다. 한 씨는 이른 시각에 이미 다녀간 뒤였기에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치지 못했다. 소원은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정성껏 절을 올리며 마음속 소원을 빌었다. 산신령님, 부디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소서. 어머님이 어찌하여 저를 그리 매섭게 대하시는지 그 속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원이 없겠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어머님의 마음이 되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몇 시즌 전 한 씨 역시 같은 마음으로 절을 올렸었다. 산신령님, 저 아이의 속을 좀 알게 해주소서.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찌하여 그리 속을 알 수 없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루만이라도 저 아이의 마음이 되어볼 수 있다면 이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소원은 겉으로는 정반대였으나 그 뿌리는 같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싶다는 오래도록 말하지 못한 간절함이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답답한 마음을 산신령께 하소연하고 내려갈 뿐이었다. 산신당을 지키던 늙은 무녀 삼월은 두 사람이 차례로 다녀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삼월은 이 산에서 몇십 년을 지내며 숱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왔지만 오늘처럼 묘하게 얽힌 두 사람의 기운을 느낀 적은 드물었다. 오늘 참으로 묘한 인연이 이 산을 오르는구나. 서로 다른 곳에서 걸어와 결국 같은 자리에 향을 피우고 갔구나. 무녀는 그렇게 나직이 중얼거리며 향로의 향 하나를 더 꽂았다. 저녁 무렵이 되도록 산 아래로는 옅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올랐고 산신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까닭없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무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 저편에서 이상하게도 먼 천둥 소리가 나직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 씨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에야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채비를 살피고 종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으나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언가를 산에 내려놓고 온 듯한 기분이었다. 대문을 들어서며 마주친 소원에게도 웬일인지 평소보다 부드러운 눈길이 갔으나 한 씨는 그 낯선 감정을 애써 못 본 척 지나쳤다. 소원 역시 해질 무렵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는데 평소보다 손끝이 가뿐하게 느껴졌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손놀림에도 어쩐지 여유가 묻어났다. 두 사람 모두 그 까닭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의 고단함으로 여기고 넘겼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한 씨는 평소와 달리 잔소리 한마디 없이 조용히 수저를 들었고 소원은 그런 시어머니의 낯선 태도에 내심 의아함을 느꼈다.
저녁상이 물러간 뒤 한 씨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낮에 산신당에서 빌었던 소원을 떠올렸다. 정말 며느리의 속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다시 떠올랐고, 스스로도 우스운 생각이라 여기면서도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손에 쥔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한 씨는 오래도록 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소원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낮에 산에서 빌었던 말을 떠올리며 홀로 중얼거렸다. 어머님도 언젠가는 저와 같은 처지였을 텐데 정말 하루만이라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 방 안에 등잔불을 끄기 전 소원은 문득 창밖을 내다보며 낮에 산신당에서 맡았던 향내를 떠올렸다. 어쩐지 그 냄새가 아직도 옷자락 어딘가에 배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하늘은 낮과 달리 급작스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먼 곳에서 은은히 울리던 천둥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당 쇠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서둘러 빨래를 걷고 대문을 단속했다. 바람이 거세지며 마당의 나뭇가지들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처마 끝 풍경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오늘따라 하늘이 심상치가 않구나. 어서 문단속을 서둘러라. 늙은 친모가 그리 이르며 마당을 살피는 사이 안채와 사랑채 각 방에는 어느새 촛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유대감은 서책을 덮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고, 도현 역시 서원에서 돌아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집안의 다른 식구들은 저마다 평온히 잠에 들었으나 오직 안채 두 방에서만 두 여인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다. 한 씨는 이부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이 이상하게 나른하면서도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지는 기이한 느낌이었다.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귓가에는 낮에 들었던 풍경 소리가 자꾸만 맴돌았다. 눈을 감아도 산신당의 향내와 무녀의 알 수 없는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소원 역시 비슷한 기운을 느끼며 뒤척이다 문득 자신의 몸이 이불 속으로 스르르 가라앉는 듯한 아득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두 사람 모두 그 낯선 감각에 당황할 새도 없이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창밖에서는 그 순간 번쩍이는 빛과 함께 유난히 커다란 천둥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번쩍이는 빛이 창호지 문설 틈으로 새어 들어온 순간 한 씨와 소원 두 사람은 동시에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이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온몸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무겁고도 아득했다. 귓가에는 천둥 소리도 빗소리도 아닌 낯선 울림이 맴돌았는데 그것은 마치 먼 옛날부터 들려오던 산신령의 나직한 음성 같기도 했다. 두 사람의 눈앞에는 각자 낮에 산신당에서 보았던 낡은 향로와 오색 천 조각이 어른거렸고 그 사이로 서로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한 아득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온몸을 감싸던 무거운 어둠은 점점 짙어지다가 어느 순간 눈이 부실 만큼 환한 빛으로 뒤바뀌었다. 두 마음이 하나의 소원으로 닿았으니 잠시 서로의 삶을 나누어 보아라. 그 목소리가 정말로 들린 것인지 꿈속의 환청이었는지는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다. 한 씨의 방에서는 이부자리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위로 옅은 빗무리가 잠시 감돌다 쓰러졌다. 같은 순간 옆방의 소원 역시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듯한 감각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졌다. 창밖의 천둥은 여전히 요란하게 울렸으나 두 여인이 잠든 방 안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두 방을 가르는 벽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마저 한순간 겹쳐지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속 소원이 마치 하나의 실처럼 서로를 향해 뻗어 나가는 듯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비바람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산신당 쪽에서는 늙은 무녀 사월이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난밤 내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 뜬 눈으로 지새운 3월이었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은 것을 보며 3월은 낮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두 사람의 소원이 맞닿았구나. 이제 저들은 서로의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3월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걱정스러운 기색도 함께 서려 있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소원을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젊은 며느리와 매서운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서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앞으로 겪을 혼란과 고초가 결코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을 3월은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이 산에서 숱한 인연을 지켜본 3월이었으나 이토록 깊은 사연을 품은 소원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3월은 향로에 새 향을 꽂으며 두 사람이 부디 이 낯선 시련을 잘 견뎌내기를, 그리하여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를 조용히 빌었다. 날이 밝아오면서 유씨 가문의 안채에도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의 흔적은 마당 곳곳에 흩어진 나뭇잎과 부러진 나뭇가지로만 남아 있었다. 새벽닭이 울고 부엌에서는 이른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느 때 같으면 한씨가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을 살필 시각이었으나 그날따라 안채는 유난히 고요했다. 그러나 안채 두 당의 주인들은 아직 깨어날 기미가 없었다. 방 안 깊숙이 스며든 햇살이 이불자락을 비출 때까지도 두 사람은 저마다 낯선 꿈결 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한씨의 방에서 먼저 인기척이 일었다. 창호지 문살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소원은 부스스 눈을 뜨며 몸을 일으키려다 어쩐지 손이 낯설게 느껴져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여다보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등이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불을 걷어내는 팔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뻣뻣하고 낯설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헛기침을 해보았는데 그마저도 낯선 굵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벽에 걸린 작은 동경으로 황급히 다가가 얼굴을 비추어 본 소원은 그 안에 비친 얼굴을 보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거울 속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한씨의 얼굴이 있었다. 손으로 뺨을 매만지고 이마를 짚고 다시 눈을 비벼보아도 거울 속 얼굴은 변함이 없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이 손, 이 얼굴이 어찌 내 것이 아니란 말이냐? 소원의 입에서 아니 한씨의 목소리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옆방까지 고스란히 울려 퍼졌다. 마침 옆방에서도 비슷한 소란이 일고 있었다. 한씨는 눈을 뜨자마자 몸이 이상하게 가볍고 낯설다는 것을 느꼈다. 손을 들여다보니 곱고 여린 손이었다. 매끄러운 살결에 놀라 저도 모르게 손을 파르르 떨었다. 팔다리마저 어딘가 가늘고 여려서 이불을 걷어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놀란 한씨 역시 방 안의 작은 경대 앞으로 달려가 얼굴을 비추어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거울 속에는 며느리 소원의 앳된 얼굴이 있었다. 이럴 수가. 내가 어찌 이 아이의 몸에 이 여린 손목이, 이 앳된 얼굴이 대체 어찌 된 노릇이란 말이냐. 한씨의 목소리로 나온 것은 소원의 앳된 음성이었다.
그 낯선 음성에 한 씨는 더욱 당황하여 제 입을 틀어막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거의 동시에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우르르 안채로 몰려들었다. 늙은 친모가 가장 먼저 한 씨의 방문을 열어젖히며 물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나 방 안에 있는 것은 마님이 아니라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는 소원의 얼굴이었다. 친모는 순간 어리둥절해하며 눈을 끔뻑였다. 세아 씨, 어찌 마님 방에. 말을 채 잇지 못한 친모가 다시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옆방에서도 다른 종이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침상에는 한 씨의 얼굴을 한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불깃을 붙든 채 앉아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 옆방의 종이 넋은 나간 얼굴로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두 방을 오가며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고 안채는 삽시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도깨비에 홀린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또 누군가는 밤새 몰아친 폭풍 탓에 다들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라 여기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 소란에 사랑채에서 자고 있던 유대감과 건넌방에서 잠들어 있던 도현마저 무슨 일인가 싶어 걸음을 재촉해 안채로 향하고 있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정작 두 사람은 서로의 방으로 달려가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낯선 몸뚱이를 부여잡고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다. 한바탕 소란이 가라앉은 뒤 두 사람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처지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정말로 몸이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이 기막힌 사정을 고지곳대로 하인들에게 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자칫하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이 뻔했고 필시 요망한 소문이 나돌 것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보기로 했다. 눈빛으로 서로에게 신신당부를 건네고는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으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한 씨의 몸에 든 소원은 평소 시어머니가 하던 대로 위엄 있게 아침 지시를 내려보려 했으나 막상 입을 열자 다른 소리가 나왔다. 늘 조심스럽고 순종적인 몸에 베어버린 말투가 시어머니의 몸을 빌려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다. 저기 오늘 아침은 무얼 준비하면 좋을지 다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평소 서슬퍼렇던 마님의 입에서 나온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말투에 종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늙은 친모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마님, 어디 편찮으신데라도 오늘따라 말씀이 참으로 다정하십니다. 소원은 순간 아차 싶어 억지로 목소리를 낮게 깔아보았지만 오히려 더 어색해질 뿐이었다. 종들이 힐끔힐끔 곁눈질하는 것을 느끼며 소원은 속으로 진땀을 흘렸다. 한편 소원의 몸에 든 한 씨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부엌일을 도무지 손에 익힐 수가 없었다. 국을 끓이려다 간을 지나치게 짜게 맞추었고 나물을 무치다 가는 손이 서툴러 그릇을 엎지르고 말았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조차 서툴러 매캐한 연기만 잔뜩 피워 올렸다. 평생 부엌 일을 직접 해본 적 없는 한 씨였으니 당연한 노릇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복순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세아 씨, 오늘따라 손이 왜 이리 서투르십니까? 어디 다치셨어요? 한 씨는 당황하여 얼른 둘러댔다. 아니다. 그저 잠을 설쳐 정신이 없어 그런 것이다. 한 씨는 며느리의 말투를 어설프게 흉내내며 겨우 위기를 넘겼으나 속으로는 며느리가 매일같이 해내던 이 노동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처음으로 절감하고 있었다.
손끝이 화끈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이 몸의 원래 주인인 소원은 매일 이런 고생을 아무 내색 없이 견뎌왔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한 씨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스며들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토록 매섭게 잔소리를 퍼붓던 그 일들이 실은 이토록 고되고 서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몸소 깨닫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 씨의 몸으로 살림을 맡게 된 소원 역시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곳간 열쇠를 손에 쥐고도 어느 것이 어느 자물쇠에 맞는지 몰라 한참을 헤맸고 종들이 올린 하루 살림셈을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렸다. 평소 한 씨가 척척 해내던 일들이 실은 이만큼이나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는 것을 소원은 그제야 실감했다. 하인들은 마님이 오늘따라 자꾸 머뭇거리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감히 캐묻지는 못하고 그저 서로 눈짓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저녁 무렵 한 씨의 몸으로 하루를 겨우겨우 넘긴 소원은 사랑채로 저녁상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루 종일 낯선 일들로 진땀을 흘린 터라 몸은 이미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며느리 신분으로 상을 나르는 종을 시키면 그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대부인의 몸으로 직접 유대감과 겸상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 소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섰다. 평소 며느리로서는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던 사랑채였기에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소원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유대감은 서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인사를 받았다. 오셨소. 그뿐이었다. 상을 마주하고 앉았어도 유대감은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다. 밥그릇에 담긴 밥알수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방 안은 고요했다. 소원은 어색함을 견디다 못해 조심스레 말을 붙여보았다. 대감,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별일 없었소. 짧은 대답 뒤로 다시 정적이 흘렀다. 유대감은 수저를 몇 번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내 상을 물리고 다시 서책을 펼쳐들었다.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나직이 울렸다. 소원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문득 가슴 한편이 시려오는 것을 느꼈다. 평소 시어머니가 유독 날카롭고 억척스럽게 굴었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토록 냉랭한 남편 곁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왔으니 그 외로움이 오죽했을까 싶었다. 며느리에게 그리도 매섭게 굴었던 것도 어쩌면 이 쓸쓸함을 어디에도 풀 곳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소원은 문득 자신의 남편 도현이 떠올랐다. 비록 우유부단하다 여겼던 서방님이었으나 지금 눈앞에 이 냉랭함에 비하면 그 서투른 다정함조차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소원은 물러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다시 유대감을 바라보았다. 서책에 몰두한 옆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배어 있었고 촛불 아래 드리운 주름살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소원은 저도 모르게 나직이 말을 건넸다. 대감, 너무 늦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일찍 침수 드시지요. 몸 상하실까 걱정됩니다. 뜻밖의 다정한 말에 유대감이 처음으로 서책에서 눈을 들어 소원을, 아니 한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낯설과 함께 옅은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문득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다. 유대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헛기침을 하며 짧게 답했다. 알겠소. 부인도 일찍 쉬시오.
평소와 다름없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끝에 묻어난 미묘한 떨림을 소원은 놓치지 않았다. 방을 나서며 소원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두 사람 사이에 필요했던 것은 거창한 화해가 아니라 그저 이런 작은 말 한마디였는지도 모른다고. 사랑채 문을 닫고 돌아서는 소원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며느리로 살아온 지난 몇 해 동안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이제야 조금씩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소원의 몸으로 하루를 보낸 한 씨는 며느리의 방으로 돌아와 잠시 숨을 돌렸다. 온종일 부엌일과 잔심부름에 시달린 탓에 손목과 허리가 욱신거렸다. 평생 이런 노동을 해본 적 없는 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마디마디가 쑤셔오는 몸을 이끌고 겨우 이불을 펴고 막 누우려는데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렸다. 도현이었다. 부인, 아직 안 주무셨소. 오늘 종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는 것이오? 걱정이 되어 와보았소. 평소 며느리를 무심히 대해온 한 씨는 도현의 그런 물음에 순간 당황했다. 아들이 아내에게 이토록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없었기에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이내 이것이 소원이 평소 겪던 일상임을 깨닫고 애써 대답했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저 좀 피곤해서요. 말투가 어색하게 뒤섞였지만 도현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방문 앞에 걸터 앉으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낮에 보니 손등에 댄 자국이 있던데 약은 발랐소? 요즘 어머니께서 유독 엄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내 마음이 편치 않소. 부인이 참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한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이 며느리의 고충을 이렇게까지 헤아리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아들이라 여겼는데 실은 속으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부엌일로 손을 다칠 때마다 도현이 은근히 곁을 맴돌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던 것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었다. 도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장에 나갔다가 부인이 좋아하는 엿을 좀 사왔소. 별것 아니지만 힘든 하루 끝에 입이라도 달게 하시오. 요즘 부인이 부쩍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쓰였소. 한 씨는 그 손길을 받아들며 목이 메었다. 평소 무뚝뚝하고 우유부단하다고만 여겼던 아들에게 이런 다정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이런 작은 위로들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다. 손안에 쥔 엿의 따스한 온기가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고맙다, 아니 고마워요, 서방님. 도현은 아내의 낯선 말투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한 씨는 손에 쥔 엿을 오래도록 내려다보며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새삼 되새겼다. 그동안 며느리가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을지 이제야 조금씩 헤아려지는 듯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한 씨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한 채 낮에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바닥에 길게 드리워질 때까지 한 씨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언제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두 사람 모두 속으로 애를 태웠지만 겉으로는 애써 태어난 척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었다. 몸에 익숙지 않은 일들을 서투르게 남아 흉내내며 버텨온 나날이었다. 낯선 몸으로 익숙한 척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고단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원의 몸으로 살림을 맡아온 한씨가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위엄과 말투는 낯선 몸에 담겨서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곧간 문을 잠그다가 무심코 예전 한씨의 말투 그대로 종을 나무란 것이었다. 이런 칠칠치 못한 것 같으니 몇 번을 일러야 알아듣겠느냐. 평소 소원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매서운 말투였다. 놀란 종은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도현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도현은 미간을 좁히며 아내의 몸을 한 한씨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부인, 오늘따라 말투가 어머니를 꼭 닮았소.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한씨는 순간 아차 싶어 황급히 말을 바꾸었다. 아니, 그게 요즘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색한 변명이었지만 도현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문득 낯선 위화감을 느낀 듯 고개를 갸웃했다. 며칠 전부터 어딘가 모르게 낯설던 아내의 태도가 오늘에서야 뚜렷하게 다가온 모양이었다. 요 며칠 부인이 어딘가 달라진 것 같소. 말투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손끝 야무진 것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고 말이오. 혹시 내게 숨기는 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한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대로 정체가 들통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요망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그때 마침 한씨의 몸을 한 소원이 마당을 지나다 그 광경을 보고 재빨리 끼어들었다. 도현아, 요즘 내가 내 처에게 이런저런 일을 새로 가르치고 있어서 그렇단다. 살림살이 법도부터 몸가짐까지 하나하나 다시 익히느라 낯선 말투가 몸에 배려니 다들 애를 먹고 있는 게지. 소원의 재치 있는 둘러댐 덕분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을 거두었다. 그렇군요. 며느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리 정성이시라니 다행입니다. 도현이 그리 말하며 자리를 뜨자 한씨와 소원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대로는 언제 또 정체가 들통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소원은 나직이 속삭였다. 어머님,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방님이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니시니까요. 한씨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새 몰라보게 야윈 며느리의 얼굴, 아니 지금은 자신의 얼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소원의 마음 씀씀이가 새삼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서로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쓰기로 다짐했다. 언제 또 이런 아찔한 순간이 찾아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소원의 몸으로 홀로 방에 남은 한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도현이 건넨 다정한 말 한마디가 자꾸만 마음에 맴돌았고 며느리가 평소 겪었을 서러움이 새삼 사무쳤다. 한씨는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히 비추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난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다. 한 씨 역시 처음부터 억척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 16 어린 나이에 유 씨 가문으로 시집온 한 씨는 당시 시어머니로부터 지금 소원이 겪는 것보다 훨씬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었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쉴 틈 없이 일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매섭게 꾸중을 들었다. 물동이를 나르다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손을 대어 물집이 잡혀도 하소연할 곳 하나 없었다. 시어머니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밥 한 술도 편히 뜨지 못하던 나날이었다. 친정이 그리워 남몰래 울던 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다. 혼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길쌈을 하다 실을 잘못 꼬아 옷감을 망친 적이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초리로 한 씨를 쏘아보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찌 이 집 며느리 노릇을 하겠느냐고 호되게 나무랐었다. 그날 밤 한 씨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며 언젠가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그리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안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자 그 다짐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며느리를 들이던 첫날 예전 자신의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 마음 먹었던 것도 이제는 아득한 예실이 되어버렸다. 세월이 흘러 한 씨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시절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며느리를 매섭게 다그칠 때마다 나도 이렇게 배웠다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했지만 실은 그것이 자신이 겪었던 서름을 대물림하는 일이었을 뿐이었다. 젊은 시절 자신을 그리 모질게 대하던 시어머니를 그토록 원망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며느리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러웠다. 한 씨는 어둠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다. 내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시절을 어찌 내 며느리에게 똑같이 물려주려 했던가. 그토록 서러웠던 내가 어찌 남에게 그 서러움을 되물릴 생각을 했단 말인가.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소원이 흘렸을 눈물, 소원이 삼켰을 억울함이 이제야 고스란히 이해가 되었다.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작 며느리에게는 그 아픔을 그대로 되풀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배 한 알이 쪼개졌다고 매섭게 꾸짖던 날, 국한이 조금 짜다고 트집을 잡던 날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낯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마다 소원이 삼켰을 눈물의 무게를 한 씨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낯선 몸으로 살아본 며칠 사이 평생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시간이 좀 더 흐르는 사이 한 씨의 몸으로 살아가는 소원에게도 뜻밖의 순간들이 찾아왔다. 처음에 서투름은 조금씩 가시고 살림살이에도 제법 손이 익어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하루는 정씨 부인이 오랜만에 다시 유씨 가문을 찾았다. 소원은 한씨 행세를 하며 손아래 시누이를 맞아야 했는데 정씨 부인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소원, 아니 한씨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다. 형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산신당엔 다녀오셨는지요? 소원은 조심스레 답했다. 예, 다녀왔지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도 하고요. 정씨 부인은 반가운 얼굴로 손뼉을 살짝 마주치며 말을 이었다. 그것 참 다행입니다. 요즘 형님 안색이 훨씬 밝아지신 듯해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정씨 부인은 소원의 어색한 말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이런저런 집안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오라버님과는 요즘도 그러신가요? 형님이 늘 마음 쓰시는 걸 아는데도 정작 오라버님은 무심하시니 제가 다 답답합니다. 형님이 젊었을 때 얼마나 밝은 분이셨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말입니다. 그 말의 소원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겉으로는 위엄 있고 강인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실은 이토록 오랜 세월 남편의 무심함 속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뎌왔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화려한 비단옷과 큰 살림을 거느린 안주인의 자리가 실은 이토록 쓸쓸한 자리였다는 것을 소원은 그동안 알지 못했다. 정씨 부인이 돌아간 뒤 소원은 한씨의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놀이개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색이 바래고 매듭 자리가 반들반들해질 만큼 오래된 물건이었다. 소원은 문득 그 놀이개를 손에 쥐어보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오래되어 닳아 있었다. 얼마나 자주 만지작거렸으면 이리 닳았을까 생각하니 시어머니가 홀로 방 안에서 보냈을 무수한 밤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겉으로는 그리 강인하고 매섭던 분이 이 작은 놀이개 하나를 붙들고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견뎌왔을지 소원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소원은 낮게 혼잣말을 흘렸다. 어머님도 참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평소라면 매섭고 엄하게만 느껴지던 시어머니였다. 그러나 이제 소원은 그 매서움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을 조금씩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원망보다 안쓰러움이 앞서는 마음이 소원 스스로도 낯설게만 느껴졌다. 문득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품었던 서운함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끼며 소원은 놀이개를 조심스레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동안 매섭게만 여겨왔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실은 이런 외로움이 켜켜이 쌓여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저릿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그 빛깔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다가왔다. 소원은 방문을 열고 노을을 한참 바라보다 시어머니가 홀로 이 노을을 몇 번이나 바라보았을지 헤아려 보았다. 그날 밤 한씨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홀로 뒤뜰을 거닐고 있었다. 낮에 도현과 나눈 짧은 대화가 자꾸만 마음에 맴돌았다. 도현의 옆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었다. 부엌일도 살림도 이제 제법 손에 익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무거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달빛이 교교히 내려앉은 장독대 옆을 지나던 한씨는 문득 저편 우물가에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다가가 보니 소원의 몸을 한 한씨였다. 새아가 아직 안 잤나 보구나. 한씨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소원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다. 예, 어머님, 잠이 오지 않아 잠시 바람이나 쐬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총총한 밤이었다. 한참 만에 한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 며칠 내 몸으로 지내보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 뼈저리게 알겠구나. 부엌일이 이리 고된 줄도 내 잔소리가 내게 얼마나 큰 짐이었을지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배 한 알 쪼개진 걸로 그리 매섭게 몰아붙였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구나. 뜻밖의 말에 소원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다.
소원 역시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내 보였다. 저도 어머님 몸으로 지내보니 알게 된 것이 많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리 엄하셨던 데에는 저마다 사정이 있으셨겠구나 싶었습니다. 대감께서 그리 무심하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한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들키고 말았구나. 그래도 이렇게 서로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니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말이다. 이제야 사람 노릇을 좀 하는 것 같구나.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그 원망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 한구석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이해의 자리가 생겨나고 있었다. 밤바람이 선선히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우물가에 비친 달그림자가 잔잔히 흔들렸다. 이 몸이 언제쯤 원래대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으나 돌아가더라도 오늘 이 마음만은 잊지 않으마. 한 씨의 말에 소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눈물을 삼켰다. 저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더 나란히 서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걸어와 마침내 같은 곳에 닿은 마음을 조용히 나누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우물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다다. 그로부터 며칠 뒤 소원은 한 씨에게 조심스레 뜻을 전했다. 그날 밤 우물가에서 나눈 대화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에 없던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어머님, 저희 함께 다시 산신당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처음 빌었던 소원을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다시 빌어보고 싶습니다. 한 씨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도현과 유대감에게는 절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이른 아침 함께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나란히 산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처음 그날과는 사뭇 달랐다. 그때는 각자 억울함과 원망을 안고 홀로 올랐던 길이었으나 이번에는 서로의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걷고 있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원은 어릴 적 친정에서의 일들을 들려주었고 한 씨는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시집살이의 서름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사람은 종종 걸음을 멈추고 함께 웃기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산신당에 다다라 있었다. 산신당은 예전 그대로 고즈넉했다. 처마 및 오색 천 조각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낡은 향로에서는 여전히 옅은 향내가 감돌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운 뒤 두 손을 모아 정성껏 절을 올렸다. 먼저 한 씨가 눈을 감고 조용히 빌었다. 산신령님, 이제는 제 며느리가 부디 무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소서. 저 아이의 고생을 이제야 알았으니 앞으로는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지난날의 매서움을 부디 용서해 주소서. 이어 소원도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다. 산신령님, 어머님께서 더는 외롭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이 집안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저도 이제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부디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이 앞으로도 변치 않게 해주소서. 두 사람의 소원은 이제 서로를 향한 것이 되어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원망과 오해로 가득했던 그날의 소원이 이제는 서로를 위하는 진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은은한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산신당 처마 끝에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고 낡은 향로의 향연이 가늘게 하늘로 피어올랐다. 늙은 무녀 3월은 저만치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진심이 닿았구나. 이제야 두 사람의 소원이 하나가 되었으니 산신령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3월은 그렇게 나직이 중얼거리며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소원과 한씨는 그런 무녀의 모습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한참을 더 그 자리에 머물며 조용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날 밤 산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낮 동안의 여정으로 몸은 고단했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한씨는 이불을 덮으며 오늘 나눈 대화를 되새기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온종일 산길을 오르내린 다리는 뻐근했지만 그 피로조차 개운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소원 역시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런데 한밤중 잠결에 두 사람은 낮에 산신당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향내를 어렴풋이 느꼈다. 방 안 가득 옅은 빛이 번지는 듯하더니 온몸이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아득한 감각이 밀려왔다. 지난번 몸이 바뀌던 그날 밤과 흡사한 느낌이었으나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이상하게 편안한 기분이 감돌았다. 창밖으로는 그날처럼 천둥이 치지도 비바람이 몰아치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한 밤하늘 아래 옅은 빗무리만이 두 방을 조용히 감쌌다. 두 마음이 이제야 하나가 되었으니 본디 자리로 돌아가라. 어디선가 나직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다.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끝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눈을 뜬 것은 소원이었다. 창호지 문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소원은 몸을 일으키다 문득 손을 들여다보았다. 곱고 가녀린 손이었다. 놀란 소원은 황급히 벽에 걸린 작은 동경으로 다가가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거울 속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낯익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나, 내 얼굴이야. 정말로 돌아온 것인가? 소원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도 비슷한 소란이 일었다. 한씨 역시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손과 얼굴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름진 손등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고,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 원래대로 돌아왔어. 두 사람은 서둘러 서로의 방으로 달려갔다. 마주친 순간 둘 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함께 나눈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어머님,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소원의 말에 한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게 말이다. 하지만 몸은 원래대로 돌아왔어도 우리가 나눈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너를 아끼고 헤아리는 시어머니가 되도록 애쓰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며칠 사이 겪었던 낯설고도 소중한 시간들이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평생 잊지 못할 인연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 씨 가문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대부인 한 씨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매서운 잔소리를 퍼붓지 않았다. 대신 소원이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먼저 다가가 일손을 거들었고 가끔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었다. 종들은 처음엔 그런 마님의 변화가 낯설어 서로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 변화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요즘 마님이 참으로 인자해지셨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세아 씨도 훨씬 얼굴이 밝아지신 것 같고 부엌에서 일하는 종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레 오갔다. 소원 역시 예전처럼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하는 대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바느질을 하거나 차를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친정어머니와 딸처럼 다정해 보였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경이었다. 지나가던 이웃들조차 유 씨 가문 고부의 다정한 모습을 두고 부러움 섞인 칭찬을 건네곤 했다. 도현은 그런 아내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내심 흐뭇해했다. 늘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그였기에 이 화목한 분위기가 더없이 반가웠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소원에게 넌지시 물었다. 요즘 부인과 어머니 사이가 부쩍 좋아지신 것 같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이오? 소원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글쎄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게 되었달까요. 도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미소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이는 것이 좋을 뿐이었다. 유대감 역시 안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부쩍 늘어난 것을 느끼며 모처럼 마음이 놓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오랫동안 무겁게만 느껴지던 집안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그도 어렴풋이 알아채고 있었다. 가끔 저녁상에서 한 씨가 예전보다 부드러운 얼굴로 말을 건넬 때면 유대감도 어색하게나마 웃음으로 화답하곤 했다. 두 사람 사이의 오랜 냉랭함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는 동안 유 씨 가문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목해졌다. 소원과 한 씨는 가끔 뒷산 산신당을 함께 찾아 정성을 올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늙은 무녀 사멀은 두 사람을 알아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역시 사멀을 볼 때마다 은근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사멀만이 알고 있는 그날의 비밀은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이어진 특별한 인연으로 남아 있었다. 고부간의 정이란 것이 서로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었구나. 훗날 한 씨는 종종 그렇게 되뇌곤 했다. 소원 역시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만이 아는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날 하룻밤에 낯설고도 기이했던 인연이 두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선물로 남아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야담과 설화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